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50만원입니다. 해서 850만원 하면요. 플러스 2만원입니다. 그 시장이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받는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정시가 어제 약보합으로 뭐 0.07% 빠졌으니까 그 빠진 것도 아니죠. 그게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 연준에서 또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독일 증시가 1.66% 상승했는데요. 그 전날 빠졌는 게 1.66%였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만큼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 유럽 증시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국내 증시가 유럽이 많이 빠지니까 우리도 불안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밤에 독일 증시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거래소가 2%대로 빠졌는데 그 전날 미 증시가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난밤에 미 증시가 거의 보합권이었고 유럽 증시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 수치상으로 그냥 단순 비교하면 오늘 국내 증시는 거의 보합 내지는 상승하는 게 정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뭐 거의 안 빠지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고, 다우지수도 거의 뭐 지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 특별히 빠지지 않은 상태고, 독일 증시도 보시면 빠진 걸 되돌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국내 증시가 이게 또 약했다는 거죠. 코스닥이 0.8% 빠졌고요. 그 다음 거래소 보시면 0.5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6,200억, 어제보단 좀 적게 팔았지만 오늘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한 4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거의 어제 기관하고 팔았던 게 이걸 지금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았던 게 거래소에서 4조 2천억을 팔았거든요. 개인이 다 받았는데 오늘 여기다가 또 6천억 4천 하니까 오늘 또 1조를 또 팔았습니다. 근데 1조를 또 받았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코스닥도 지금 좀 심각합니다. 상당히 코스닥 금액치고는 많이 팔았는데 어제 오늘도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2천억에서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팔았습니다. 그걸 또 개인들이 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왜 이렇게 파느냐는 거죠.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특별한 악재가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막 던지고 있다는 게 그냥 제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3조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매도를 쳐가지고 확 떨어뜨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쳐갖고 한 3조 정도를 매도 쳤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손절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매도했을 경우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쭉 계속 매도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이 정도 선은 내려와 줘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물을 환매수를 해갖고 손실 없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거래소를 확 던지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쭉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의심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이 또 추가 부양책 어쩌고 해갖고 급등해버리면 되돌아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물을 던짐으로 해서 한번 눌러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선물 매도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제 그러고 좀 특이했던 게 외국인이 콜옵션을 1,200억이나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콜옵션을 1,200억 매수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수가 급등했을 경우에 확 높이 떴을 경우에 콜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선물 매도해놨던 부분의 손실을 콜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대량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혹시나 급등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 그렇게 급등하기 전에 최대한 던져가지고 밑으로 확 빼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물을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팔아갖고 떨어뜨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거 무조건 계속 팔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방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게 좀 적당히 팔아줘야 올라갈 건데 너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못 보고 있는 뭘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제가 봤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밑으로 크게 빠질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 외국인들이 거의 객기 부리고 그냥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밑으로 떨어뜨려서 선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 빠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조정만 조금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론이 너무 길어버렸는데요. 제 방송이 좀 길다 싶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말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자꾸 빠뜨리는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어제 관심 종목 올려주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이 EDGC하고 뷰웍스, 부광약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종목이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 괜찮아 보였고 EDGC 얘는 진단키트, 부광약품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들어간 그런 재료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뷰웍스는 의료용 모니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데 이게 중국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갭으로 떴던 이 이유가 무슨 세계 최초의 뭔가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공식으로 눌렀고 오늘 올리려고 하다가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려주신 세 종목 중에 진단키트 이런 거는 제 취향도 좀 아니고 해서 일단 뷰웍스 쪽은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양봉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한번 노려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분이 DKT하고 DK락하고 유진테크하고 인선 ENT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인선 ENT는 폐기물 관련한 어떤 종목인데요. 종목 다 봤는데 다 괜찮습니다. 가격 보시면 27,000원대부터 가격이 탄탄하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 좋은 우량 종목들을 추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 진입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익률을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여기 추천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왔는 종목을 그냥 한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모아놨다가 한번 이제 반등할 때 큰 수익을 올리는 이런 쪽 스타일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액을 하기 때문에 이거 모으고 자시고 할 건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봤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현재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서 상한가 이렇게 노리기는 조금 벅차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민되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만 나오면 한번 좀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 괜찮은 종목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신성이엔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부탁한다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해드렸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할 말 다 하고 나서 끝부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길어지니까 방송 할 말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이엔지는.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이 동아화성하고 태경 BK 하고 이글벳하고 세 종목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동화성 200, 태경 BK 300, 이글벳 1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동화성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침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했던 이유는 동화성을 이익 실현했던 이유는 이게 올라가다가 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은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장 왠지 자꾸 이렇게 파는 듯한 그러니까 제 느낌에 그냥 느낀 거는 이 자사주 받았는 사람이
이익 실현하는 느낌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16,050원, 16,100원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100만원, 100만원에서 모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태경 BK하고 이글벳인데요. 이글벳은 어차피 개인적으로 대지열병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대로 계속 가져갑니다. 추가 물타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 물량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100만원치 그대로 방치해 뒀습니다. 그냥. 그리고 오늘 제일 아까웠던 종목이 태경 BK입니다. 이 종목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좋았어요. 여기서 50만원치 팔고 다시 내려왔길래 여기서 다시 또 50만원 잡았는데 이게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 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탄소 포집해가지고 상당히 재료도 좋고 회사도 탄탄하기 때문에 망할 것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게 봤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오늘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또 밀려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탄소 중립 대표적인 종목이 그린케미칼이죠. 뒤로 밀려버렸죠. 그 다음 이건산업도 보시면 뒤로 밀렸죠.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 테마가 죽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태경 BK도 같이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끌어올리려고 충분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력이 아주 강하게 밀어올렸었거든요. 근데 한번 꺾이고 나서 그냥 쭉 뒤로 힘없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급등할 줄 알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물려버렸죠. 그래서 손절하는 힘으로 해서 떨어졌는데 아직 손절 다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상한가 간다 싶어서 이쯤에서 많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꼬리 없이 지금 그때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손절 못한 사람이 급하게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시간에 버려보시면 한 1% 정도 빠지고 있죠. 정리 다 못한 물린 사람들이 특히나 미수 몰빵친 사람들이 정리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계속 밑으로 빠집니다. 그럼 내일 또 한 5일선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손실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탄소 포집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크게 한번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오늘 플러스 한 20만원 벌었다가 지금 거꾸로 확 빠져버려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마이너스 돼버렸죠. 한 300만원씩 가지고 있으니까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주르륵 불어나가지고 이 올라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기대감 오늘 대박이다, 이 상한가 들어가면 대박이다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으면서 됐습니다. 근데 언젠간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일단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 오늘 추가했는 종목입니다. 구형테크는 단타로 오늘 한번 했다가 제가 들어갔던 게 구형테크가 구형테크를 매수했던 게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필요 없이 싶은데 일단 3285원에 매수했어요. 3285원이니까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제가 주로 보면 급등하고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 줄 때 타이밍을 노리거든요. 그럼 대충 3285원이니까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이익 실현 이런 관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종가 아니죠. 시간의 거래에서 이 구형테크가 시간의 거래에서 내려가고 있길래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원고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빠지고 있길래 일단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실 날 부분을 여기서 조금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구형테크에서 그 다음 구형테크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이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관련주의 대장격인 종목이 우리기술투자인데 우리기술투자가 뒤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안 빠지고 버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이 투자 회사입니다. 우리기술투자하고 얘하고 다 비트코인 같은데 회사에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보고 올라가는 건데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여러 회사에 투자해놨는데 그 투자된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갭으로 떴는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우리기술투자가 뒤로 빠지니까 이게
같은 태양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뒤를 좀 못 올라가고 힘을 못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계없이 그 재료가 만약 살아 있다면 위로 한번 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가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100만 원치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코 잡았는데요. 풍력 관련해서 제가 지금 대체로 주력하고 있는 게 보면 탄소 포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 쪽으로 지금 계속 저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태경 BK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친환경 관점 종목들 쪽으로 여러 종목을 보고 있는데 스페코는 풍력이니까 한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 들어갔는데 좀 밀려버렸어요. 나 좀 끝에 돌릴 줄 알았는데 이게 11,900원에 샀는데 여기쯤에서 산 것 같아요. 샀는데 끝날 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못 들고 밀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코 매수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성엔지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은 종목 분석 부탁하셨길래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 3,340원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SDN이라는 종목도 맹신생행지와 똑같이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SDN을 지금 잡으려고, 주문 넣었는데, 단일가에서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3,885원에 주문 넣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결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지금 뭐, 남아있는 돈이 57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잡히면 사고 안 잡히면 냅두고 이런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 태양광 관련주 중에 SDN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지금 그 다음 신성 ENG가 그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친환경 관련주 쪽으로 지금 포진을 했고요.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누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못 누르고 다시 튕겨 올리면 또 반대로 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현재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 분석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성엔지 부탁하신 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방송이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실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참고만 하시고 저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하시기는 없습니다. 항상 판단은 본인 입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전번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성엔지를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신성엔지 하면 외국인을 먼저 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매수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좀 뒤로 가보면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고 그러니까 3%대 정도의 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왕창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느낌. 여기 보시면 2.7%까지 샀죠. 샀는데 좀 올라가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성엔지를 외국인이 좀 사긴 했는데 언제 팔아버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특별하게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사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파는 것도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클린 환경사업 반도체 클린룸 같은데 어떤 소재 재료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 재생에너지 이 부분이 태양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 이게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유동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만 2,3천만 주도 많다 그러는데 1조 4,400만 주이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이렇게 물량 많은 종목은 한번 끌어올릴 때 힘을 모아갖고 엄청난 거래량으로 쫙 한번 땡겨 올려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가 못 들어가는 아닌데 재료만 터지면 아주 강하게 쫙 끌어올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록뱀이 있는데요. 초록뱀도 보시면 유동 물량이 그 1억 2,900만 주죠. 거의 이 신성인지와 비슷한데 얘가 방탄 관련한 무슨 드라마 제작인가 뭔가 한다 이래가지고 그 재료로 지금 올라갑니다. 아무리 유동 물량이 많더라도 재료만 잘 터지면 웅 몰려갖고 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긴 합니다. 상한가 치고 또 올라갔죠. 지금도 방탄 관련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많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상한가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들어간 날을 다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일일이 그 어제 할 때 보여드렸죠. 종목 뉴스에서 이 상한가 들어간 날짜를 찾습니다. 이 날짜를. 그러니까 11월 9일 이러면 11월 9일까지 되돌아가가지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만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성엔지가 9월 4일 날은 정부의 그린 뉴딜 지원해가지고 태양광 기업 관점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 10월 8일 날 바이든 당선 기대감 해가지고 마찬가지 태양광 관련해서 올랐고요. 그 다음 11월 9일 바이든 당선됐을 때 태양광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카이스트와 함께 이동 확장형 음압 병동 이 부분이 이제 그거겠죠. 클린 관련한 그러니까 먼지 제거 같은 이런 거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 상한가 들어갔을 때 주로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엔지는 태양광 관련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사한 종목이 SDN입니다. 자, 요거를 그 차트를 두 개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신성엔지 상한가 들어간 날, 얘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 신성엔지 급등했을 때, 요때죠. 거의 SDN하고, 똑같은 게 하겠죠. 죄송합니다. 신성엔지입니다. 요렇게 하고 보시면, 자, 신성엔지 상한가 들어간 날, SDN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 신성엔지 급등할 때, SDN 같이 급등했고, 여기도 급등할 때 급등했고, 그 다음 조금 특이한 거는 SDN은 올랐다가 빠질 때 좀 밑으로 쭉 빠졌는데, 신성엔지는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도 그 음압 병동 뭐 이런 것 때문에 덜 빠지고 버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DN하고 가장 유사한 종목이다.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안 봤죠. 실적도 봐야 되는데요.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2019년에 그 전에 그죠. 그 다음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실적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딱 더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 봤을 때 유보율이 너무 작습니다. 자금이 좀 부족한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부채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대충 그렇게 해서 실적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고요.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들어간 이유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련한 어떤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여기서 빠지기보다는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제가 이거 매수한 거하고 같은 의미. 태경 BK라든가 뭐 스페코 같은 이런 종목, 그다음 그린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 친환경 관련주들 매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특히나 오늘 SDN이라는 종목이 약간 장 초반에 좀 강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태양광 관련해서 한번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봐가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들어가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 쪽이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바닥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좀 공부해보고, 저도 모든 종목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공부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가진 종목들 지금 현재 상황을 구형테크 이거는 뭐 낮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잡은 가격이 뭐 2,940원이니까 잡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괜찮고, ATM 인베스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스페코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신성현지도 나쁘지 않고요. 태경 BK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지금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기 때문에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더 빠지고 오일선 터치하고 나서 돌리지 않을까. 못 돌리고 무너진다면 또 손절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테마가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승부를 거는 그런 관점. 괜히 비중을 많이 잡아갖고 조금 속쓰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글벳 이 종목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SDN도 크게 나쁘지 않고,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장으로 느껴집니다. 위험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